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혼란스럽고 불안한 요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내 마음도 덩달아 복잡해지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죠. 큰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배가 심하게 흔들릴 때 선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않고 배의 중심을 잡으며 침착하게 항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나 자신부터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심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조선 초, 나라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외적으로는 외세와의 긴장이 고조되고 내적으로는 기근과 혼란이 이어지는 어려운 시기였죠. 그 시기에 세종대왕은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어느 날 세종대왕이 신하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신하들은 머리를 맞대고 외세의 침입이나 가뭄, 전쟁 같은 큰 재앙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백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백성들이 배우지 못해 억울함을 당하고도 그 억울함을 표현할 수 없는 현실. 그것이 세종대왕에게는 무엇보다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백성을 위한 글자를 만들어야겠다고 말이죠. 그는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배우지 못한 백성도 글을 알게 된다면 나라의 중심은 더욱 튼튼해질 것이다. 그리고 결국 세종대왕은 지금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사용하는 한글을 창제하며 백성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혼란과 반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았던 그 의지 덕분이었죠. 행복님들,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혼란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일까? 내가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주변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결국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세종대왕처럼 혼란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행복님들, 여러분의 오늘이 내일의 희망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음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조선 후기, 세상이 부패와 혼란으로 가득했던 시절,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부당한 누명을 쓰고 강진으로 귀양을 가게 됩니다. 낯선 땅, 쓸쓸한 마음,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세월.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평생의 걸작들을 남기며 자신의 삶을 새롭게 써내려 갔습니다. 다산 선생님은 귀양살이 동안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외부의 혼란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의 질서를 바로 세우자. 그는 세상의 불의를 탓하기보다 그 시간을 자신의 내면을 단련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결국 다산 선생님은 강진에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위대한 저서들을 완성하며 우리나라 역사에 빛나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업적은 단순히 학문에 그치지 않고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나 자신을 먼저 다스리면 그 자체가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행복님들, 다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내 마음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 그 작은 질문이 여러분의 오늘을 단단히 지켜줄 것입니다. 행복님들의 내일이 더 단단하고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조선시대, 여성이 교육을 받는 건 고사하고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그 속에서도 신사임당은 자신의 삶과 가족을 동시에 지켜내며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신사임당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신은 참 다재다능한데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으니 억울하지도 않은가? 그때 신사임당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억울할 것이 무엇이겠소. 내가 나를 알아주면 되는 것을. 그녀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오롯이 자신을 믿으며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의 학문과 예술을 꽃피웠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 정신을 물려주었습니다. 그 자녀 중 한 명이 바로 조선의 위대한 철학자 율곡이이입니다. 신사임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공이다. 그녀는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믿으며 작은 일에서부터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중심들이 결국 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행복님들, 신사임당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믿는 것 아닐까요?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는 왜 이리 부족할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마음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를 믿는다. 나만은 나를 응원할 것이다. 신사임당이 그랬던 것처럼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내 중심을 잡는 힘이야말로 가장 강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행복님들, 오늘도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조선시대 신분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견고했습니다. 천민으로 태어난 장영실에게도 그 벽은 견고했지만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신분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 신념 하나로 그는 조선 최고의 발명가가 되기 위한 길을 걸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세종대왕이 장영실에게 물었다고 해요. 왜 그렇게 하늘을 관찰하느냐? 장영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비화해 그리고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 물시계와 해시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정밀한 기구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했고 결국 조선 최초의 과학적 천문기구 혼천이를 완성했습니다. 물론 그의 여정은 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민 주제에 어떻게 하늘을 논하냐? 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장영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늘의 법칙을 알아야 백성의 삶을 바꿀 수 있다. 그의 노력은 결국 조선을 과학적으로 발전시키는 초석이 되었고 하늘의 이치를 백성의 삶에 연결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행복님들, 장영실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도 삶에서 종종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힙니다. 너는 안 돼. 라는 말에 좌절하고 싶은 순간도 있죠. 하지만 장영실처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가능성은 내가 증명한다. 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꾼 장영실의 마음처럼 지금 내가 하는 작은 시도와 노력이 결국 내 인생의 별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님들, 오늘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세요. 혼란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 조선의 바다에 폭풍이 몰아치던 시절, 이순신 장군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적은 300척, 아군은 고작 12척. 심지어 병사들조차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며 낙담했죠. 그 순간 이순신 장군은 어땠을까요? 흔들리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아직 배가 12척이나 남았다. 내가 죽더라도 물러서지 않는다. 이 말을 들은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죽음이 두려웠던 그들이 장군의 단호한 한마디에 마음을 다잡고 노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전투가 시작되고 적의 함대는 압도적인 숫자로 아군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끝까지 침착했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다. 그의 지휘 아래 12척의 배가 한 몸처럼 움직이며 적들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역사에 남을 대승을 거두었죠. 그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위태로운 때일수록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무기이다. 이순신 장군이 가르쳐 준 건 단순한 전쟁의 기술이 아니라 세상이 흔들릴수록 내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법이었습니다. 행복님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삶에도 이런 큰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죠.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고 모든 게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요. 그럴 때 이순신 장군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위태로운 때일수록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무기다. 내 안의 중심을 단단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파도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행복님들도 오늘 하루 스스로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은 분명 해낼 수 있습니다. 조선 중기 당쟁으로 나라가 어지러웠던 시절, 퇴계 이황 선생님은 학문과 덕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던 시대도 정치적 갈등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한 번은 퇴계 선생님의 제자들이 선생님,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시냇물이 아무리 맑아도 그 위에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나고 흐려지지. 하지만 바람이 멈추고 나면 물결도 가라앉고 다시 맑아지게 마련이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너희는 그 시냇물처럼 스스로를 다스리면 된다. 퇴계 선생님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학문과 덕행을 닦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이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은 스스로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혼란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임을 알려줍니다. 행복님들, 퇴계 이황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데 큰 울림을 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다면 그 흔들림 속에서도 내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조선시대, 나라 안팎으로 혼란이 가득했던 시절, 허준 선생님은 오직 한 가지 목표에 매달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허준 선생님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의술을 배우고 관직에 오른 뒤에도 주변의 냉소적인 시선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허준 같은 사람이 과연 제대로 된 의원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말들이 허준 선생님의 귀를 파고들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허준 선생님은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걷는 길이 곧 나를 증명할 것이다. 그는 낮고 외진 곳으로 직접 찾아다니며 백성들의 아픔을 돌보고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환자를 만나는 모든 순간이 그의 책이 되었고 결국 그 노력의 결실로 동의보감이라는 걸작이 탄생했습니다. 동의보감은 단순한 의학서가 아니었습니다. 허준 선생님은 몸을 치료하는 것만큼이나 마음의 병을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두려운 것은 마음이 병드는 것이다. 이 말처럼 그는 육체와 마음을 모두 보듬는 의술을 실천하며 백성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행복님들, 허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삶에서도 종종 길이 보이지 않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나를 흔들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가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보세요. 내가 걷는 길이 곧 나를 증명할 것이다. 이 말처럼 지금 하는 작은 노력들이 결국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행복님들, 오늘도 그 길 위에서 따뜻한 발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조선시대,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던 시절, 율곡 이이 선생님은 그런 혼란 속에서도 멀리 내다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10만양 병서를 제안했습니다. 외세의 침입에 대비해 미리 군사를 준비하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제안은 정치적 갈등 속에서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율곡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포기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죠. 지금 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진짜 중요한 건 올바른 길을 아는 사람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다. 그는 학문에 몰두하며 제자들에게 바른 가치와 철학을 가르치는데 집중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아니더라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율곡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가 어지러울수록 돈은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결국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뜻입니다. 행복님들, 율곡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모두 삶에서 크고 작은 혼란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모든 게 나를 흔들어 놓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이런 순간일수록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율곡 선생님처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행복님들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단단하고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조선 초 황희 정승은 나라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젊은 시절에는 고비를 넘기며 성장한 사람이었죠. 그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전해집니다. 어느 날 황희 정승이 두 사람의 다툼을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죠. 첫 번째 사람이 이야기를 마치자 황희 정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네 말이 옳군. 두 번째 사람이 듣고는 놀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뒤 황희 정승은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자네 말도 옳군. 이를 지켜보던 한 젊은 관원이 놀라며 묻습니다. 정승님, 두 사람의 주장은 서로 반대인데 어떻게 둘 다 옳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황희 정승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 보면 두 사람 모두 옳을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다른 시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지. 그의 말처럼 황희 정승은 한쪽의 입장만을 고집하기보다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갈등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행복님들, 황희 정승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입장에 서기보다는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 애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상대방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 아닐까요? 오늘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세상도 나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행복님들, 서로 다른 진실 속에서도 조화를 찾으려는 노력, 그 따뜻한 발걸음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내 마음부터 바로 세운다고 합니다. 혼란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하며 내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시작이 아닐까요? 행복님들, 오늘도 단단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 혹시 여러분만의 마음 다스리는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